Goodbye, England's rose. 2021년에 공개된 다이애나비의 장례식 구성한 초안을 보시면은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사제가 이런 글을 써서 왕실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엘튼 존의 노래로 장례식을 장식하는 게 확실한 인상을 남길 것이라는 거였어요.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이 세상에서 옛날 노래가 특별한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역주행하는 일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 복구맨에서도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다뤘는데 인터넷 밈으로 역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영화의 힘으로 역주행을 한 분들. 하지만 오늘 다룰 노래는 공개 24년 뒤에 재발매돼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싱글 자리까지 오른 곡이거든요. 바로 엘튼 존의 캔들 인 더 윈드예요. You lived your life like a candle in the wind. 바람 속의 촛불, 바람 앞에 등불이랑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죠. 온갖 폭풍우 속에서도 빛을 내는 아름다운 사람에게 헌정하는 그런 곡인데 1974년에 나온 이 곡은 1997년 정말 바람 속의 촛불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헌정곡이 되어서 순식간에 그의 최고의 히트곡이 되죠. 이번 영상에서는 캔들 인 더 윈드의 히스토리 그리고 엘튼 존과 다이애나비의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복구맨 엘튼 존 4부작을 보시면 더 쉽게 즐기실 수 있을 건데요. 이 캔들 인 더 윈드는 1973년에 나온 엘튼 존 최고의 역작 굿바이 옐로 브릭 로드의 수록곡이에요. 그리고 엘튼에게는 영혼의 작사 파트너 버니 토핀이 있었는데 이 둘은 작업 방식이 이랬습니다. 시인이었던 버니가 먼저 가사를 써서 전달을 하면 그걸 본 엘튼이 그 분위기에 맞는 노래를 뚝딱 써내요. 이 캔들 인 더 윈드 같은 노래는 본래 마릴린 먼로의 팬이었던 버니 토핀이 마릴린의 삶을 조명하고 싶다 해서 쓰게 된 곡. Goodbye, Norma Jean. Oh, I never knew you lived your life like a candle in the wind. More than just our Marilyn Monroe. Burned out long before your legend ever did. 버니의 말을 들어보면 마릴린이 유명한 이유를 가사로 설명하고 싶었다. 마릴린은 손이 닿지 않고도 사람들을 사랑에 빠뜨리는 사람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클라이브 데이비스가 이 제니스 조플린을 두고 바람 속의 촛불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한 걸 인용해서 이름을 캔들 인 더 윈드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가사를 엘튼한테 줬는데 엘튼은 이거를 남들 아침 먹을 때 피아노 앞에 앉아서 작곡했다고 하죠. 이거는 엘튼과 버니의 호흡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곡 중 하나였고 그 천재성이 잘 드러나기도 했어요. 이 곡은 마릴린 먼로를 대표했지만 동시에 바람처럼 떠나간 수많은 스타들을 대변하는 곡이기도 했다. 버니는 이 곡이 명성이란 게 거리의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팬덤의 광신을 보여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네가 제임스 딘을 생각하든 커트 코베인을 생각하든 그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곡은 분명히 엘튼의 대표곡이었지만 막상 미국에서는 싱글로도 안 나오는 등 약간의 부침도 있었습니다. 엘튼과 버니는 이후로도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면서 70년대 대표 콤비로 발돋움해요. Feel like tell me you're free again. Yes, I do. Don't go breaking my heart. Ooh, nobody knows it.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It's a sad, sad situation. 그러던 엘튼은 1981년 영국의 왕세자비가 되는 다이애나 스펜서를 만나고요. 엘튼은 그때 첫 만남을 이렇게 회상하는데 이 다이애나비가 찰스 왕세자와 결혼하기 직전쯤에 앤드류 왕자의 생일 파티에 초대되어서 다이애나비를 처음 만났다고요. 이 파티에 연주자로 초청된 엘튼은 어쩌다 보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랑 앤 공주랑 같이 춤을 추게 돼가지고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대요. 어색해서 미칠 것 같고 격식 오지는 사람들 사이에 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다이애나비가 오자마자 그 어색함이 눈 녹듯이 풀렸다고. 다이애나비는 그 신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평범하게 해서 모든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었대요. 그리고 둘은 친구가 되고 이후로도 그 인연을 이어가게 됩니다. 다이애나비는 그런 마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다이애나비는 지금도 그 세대가 아닌 저조차도 영국 왕실의 대표인물로 기억하는 존재잖아요. 베이비시터와 댄스 교사로도 일하는 등 자유롭고 격식 없는 삶을 살아왔고 이 왕세자비가 된 이후로도 만인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유명한 썰도 있지 않습니까? 1987년에 다이애나비가 병원에 있는 에이즈 환자들을 방문했는데 이 장갑도 안 끼고 환자들의 손을 잡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에이즈는 정말 공포의 병 그 자체였고 손만 닿아도 감염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이 순간부터 영국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다고. 그리고 각종 자선활동과 봉사 등 각종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이기도 했죠. 이 지금은 왕이 된 찰스 왕세자와 이혼한 후에도 왕실보다 인기가 많아서 왕실이 곤란했다고도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엘튼과 다이애나비의 일화를
걸 보면은 왕실과의 갈등이 조금 드러났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잔니 베르사체라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었는데 97년 2월에 유명 사진작가들을 모아서 락앤로얄티라는 사진집을 발간하게 되거든요. 이 남자가 나체 상태로 수건을 걸치고 있는 사진들도 있고 그 수익금은 에이즈 재단에 기부가 돼서 다이애나비가 서문을 써주기로 했는데 막판에 이 책이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서문을 써주겠다는 걸 철회를 했대요. 그래서 엘튼이 재고해달라는 식의 편지를 보냈는데 돌아오는 답장이 메모를 찼다고. 엘튼은 이걸 두고 아마 책 내용을 안 좋아한 왕실에서 개입한 것 같다고, 이 시절에 다이애나비가 진짜 친구들과 점차 연락이 끊기고 있던 것 같다고 평했거든요. 그리고 그 잔니 베르사체가 같은 해 7월에 살해당하고 그때서야 다이애나비가 연락해서 사과를 했대요. 엘튼, 우리 다시 친구하자고. 그래서 장례식 때는 서로 옆자리에 앉아서 다이애나비가 엘튼을 위로하기도 하고요. 엘튼은 화해하고 나서는 서로 편지로 쓰고 다이애나비는 자기 재단의 후원자가 되어달라면서 다음에 만나자고 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장례식 한 달 뒤에 다이애나비가 죽을 거라는 상상은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Good evening. Britain lost a princess today. So the Mercedes driver with the bodyguard in the front collected the couple at a rear entrance. People were captivated by her charm, humanity and personality. We of course express our condolences to our friends of the United Kingdom. 엘튼의 음악은 정말 죽음과 연관이 많거든요. 자신이 극단적인 시도를 했을 때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기도 했고 이후에도 주변인들이 세상을 떠나자 그들을 기리는 추모곡을 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는 13살의 에이즈 환자가 된 자기 친구 라이언 화이트를 떠나보내면서 노래하기도 했고요. And someone save my life tonight, sugar bear. This one's for Ryan. Goodbye, Norma Jean. 다이애나비 사망 때에도 엘튼 존의 노래가 추모의 의미로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라디오에 송출이 됐대요. 추모 열기 속에 장례식을 주최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도 그 형식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 일반적으로 왕가의 장례식은 찬송가를 합창하는 등 엄숙 그 자체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하지만 다이애나비는 성격이 달랐어요. 2021년에 공개된 다이애나비의 장례식 구성안 초안을 보시면은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사제가 이런 글을 써서 왕실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 장례식에는 담대함과 예상치 못한 무언가 그리고 현대인들의 무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클래식이나 합창 같은 거는 이 장례식에 부적절하다고 정중하게 건의드린다고요. 그리고 덧붙이는 게 엘튼 존의 노래로 장례식을 장식하는 게 확실한 인상을 남길 것이라는 거였어요. And you can tell everybody this is your song. How wonderful life is. 제가 생각하건대 이거는 다이애나비라는 사람과 가장 어울리는 장례식을 만들기 위한 방침이었겠죠. 생전 격식에 상관없이 만인을 편안하게 대했던 인물이 다이애나비였잖아요. 엘튼 존은 완벽한 인물이었습니다. 생전에 친분도 있었고 또 만인이 아는 가수였고요. 그리고 그 노랫말도 이보다 어울릴 수가 없었거든요. 유월송과 캔들 인 더 윈드는 모두 다이애나비가 생전에 좋아하던 곡이었고, 사실 이 장례식 관련해서는 엘튼과 버니의 증언이 약간 다르기도 해요. 엘튼은 자기가 버진그룹의 창립자인 리차드 브랜슨으로부터 캔들 인 더 윈드를 개사해달라는 부탁을 직접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버니는 엘튼이 캔들 인 더 윈드랑 비슷한 장례식용 곡을 하나 만들자고 했는데 내가 착각해서 개사만 했다고 증언한 바 있어요. 근데 사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엘튼 존 같은 대중가수가 왕실 장례식에서 팝송을 부른 경우가 전무후무했다는 거. 엘튼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제안은 스펜서가의 의중이 반영된 것 같았다고, 온갖 격식으로 가득한 장례식은 다이애나비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 아니었을까라는 얘기를 했죠. 실제로 왕실에서는 이 개사된 버전을 보고서도 너무 가사가 감상적이지 않냐면서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거를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사제가 설득하면서 한 말이 아까 말씀드린 담대함과 예상치 못한 무언가였고요. 엘튼이 증언하는 거를 보면 거의 뭐 이날 노래에 인생 걸었습니다. 이거는 내 인생 최대의 연주가 될 것이고 내가 이 4분 동안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겠지만 내가 주인공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엘튼이 원래 프롬프터 앞에 두고 노래하는 거를 극혐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프롬프터 좀 앞에 깔아달라고 그랬대요. 이거 잘못 부르면 진짜 큰일 난다. 다이애나비 장례식에서 마릴린 먼로곡 부르는 거다. 1997년 9월 6일 엘튼 존은 장례식장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생각했대요. 초짜 시절 미국에서 갑자기 레이 찰스와 협연하게 됐을 때에도 나는 완벽하게 했어. 그래, 나는 퍼포머야. 이게 내 일이라고. Elton John on the right there. Now in the nave, Elton John sings Candle in the Wind. Goodbye, England's rose.
you belong to heaven, and the stars spell out your name. You lived your life like a candle in the wind. All our words cannot express the joy you brought through the years. Your legend ever will. 엘튼은 이렇게 얘기해요. 연주 자체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끝나고 바깥에서부터 박수가 나온 거는 기억이 난다. 나는 이걸 스펜서가의 목적이 성공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다이애나 비와 사람들이 엘튼 존의 곡으로 연결되었다는 의미였죠. 엘튼은 곧장 스튜디오로 가서 캔들 인 더 윈드의 1997년 버전을 녹음합니다. 수익은 모두 다이애나 비가 설립한 재단에 기부가 되는 거였고요. 이거는 죽기 전 재단의 후원자가 되어달라고 제안한 다이애나 비에게 엘튼이 뒤늦게 보낸 답신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 3천만 장 넘게 팔리면서 정말 다이애나 비와 전 세계인을 연결하는 곡이 되어주죠. Goodbye, England's rose. You lived your life like a candle in the wind.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싱글 자리에 올랐다가 뒤늦게 빈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더 많이 팔린 걸로 집계가 되면서 지금은 2위가 됐고요. 나중에는 엘튼 존도 이 싱글이 너무 인기를 끌면서 불편함을 느낄 정도였대요. 엘튼은 1년 뒤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기사자기를 받아서 엘튼 존 경이 되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캔들 인 더 윈드의 1997년 버전을 라이브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엘튼은 오직 윌리엄이나 해리 왕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이 노래를 다시 라이브로 부를 것이라고 했어요. 25년이 지난 지금도 이 노래는 기억되고 있어요. 영원히 젊은 다이애나 비를 수식하는 아름다운 곡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다이애나 스펜서였기에, 그리고 엘튼 존이었기에 이런 곡이 탄생할 수 있지 않았나 합니다. 다이애나 비의 25주기가 지나가기 전에 영상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다이애나 비와 엘튼 존의 캔들 인 더 윈드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